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하면서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이 이제 내일이죠. 27일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쌀이 너무 귀해서 쌀이랑 다른 곡물들이랑 섞어서 먹는 혼분식을 장려했습니다. 그만큼 쌀이 매우 부족했는데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가난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1960년대에 아주 기가 막힌 쌀 품종이 하나 개발됩니다. 당시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에서 서울대 허문회 교수님의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IR667이라는 새로운 벼의 품종이 개발됩니다. 이 품종은 기존의 쌀 품종에 비해서 생산량이 무려 30%나 개선된 그런 품종이었습니다. 근데 IR667이라는 이름이 너무 일반 국민들한테 어려우니까 이 농촌진흥청에서 이 이름을 공모하는 그런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공모된 이름이 바로 통일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쌀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저도 하루에 3끼 중에서 쌀을 먹는 경우가 뭐 한 끼 정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통계청 통계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2년도에는 69.8kg였는데 불과 10년 만인 2022년에는 56.9kg로 10년 사이에 18.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쌀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쌀 생산량은 380만 톤으로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매우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수요가 줄면 공급도 줄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이 쌀만큼은 그러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가가 고령화되고 있고 쌀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무려 99%나 돼서 다른 농사에 비해서 손이 덜 가는, 제 주변에도 이제 그 귀농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딸기랑 밀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일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이 농민들과 어떤 각을 세웠던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쌀의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 항상 일정 값을 지불하면서 쌀을 매수해 왔었습니다. 이게 바로 양곡관리법이라는 건데요. 초기에는 추곡 수매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농민들한테 직접 매수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너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비판 때문에 2005년도에 이 방식은 폐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초과되는 물량, 그해 10월부터 12월 평균 쌀 가격을 계산해서 평균 가격으로 그 쌀을 사들인 다음에 정부에서 일정 기간 비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든 정부에서 그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보존해 준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도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쌀을 재배하는 게 리스크가 더 적은 그런 구조가 돼버렸던 겁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풍년이 들어서 쌀 가격이 기존 평균 쌀 가격보다 25%나 쌀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민생 법안이라고 해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법의 대략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쌀의 그 초과 생산량이 예년보다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 초과 생산량을 사들여야 된다라는 법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생각은요, 이 의무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쌀 수요는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더 많이 쌀 재배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매년 1조 이상, 이 비축하는 데도 돈이 들고 나중에 쌀을 폐기하는 데도 돈이 들기 때문에 재정이 계속 투입될 거다. 그래도 우리 농업 분야의 이런 구조를 개선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 법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근에 샤인머스켓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요. 그럼 이럴 때마다 이 농작물이 가격이 폭락했으니 우리도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해줘라. 가격을 보존해줘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영상에서라도 조금 다뤄보면서
또 앞으로 또 제 유튜브의 새로운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